1961년 5월 16일 새벽, 서울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죠. 한 남자가 그리고 그의 동지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정희. 오늘 우리는 5.16 군사혁명, 그 뜨거웠던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건 결단이었고 동시에 논란의 씨앗이었죠. 자,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까요? 자유의 깃발 채널이 하늘 높이 펄럭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은 혼돈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며 제1공화국이 무너졌죠. 하지만 새로 들어선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은 불안정했습니다. 정치적 분열, 경제적 빈곤, 그리고 북한의 위협,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박정희 소장은 그때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나는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내 임무라고 믿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박정희 소장은 제2군 부사령관으로서 충성스러운 장교들과 병력을 이끌고 서울로 향합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중앙청, 국회의사당, 방송국을 장악하고 장면 내각을 무너뜨리는 것. 그와 함께했던 김종필 중령, 당시 혁명군의 핵심 인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믿었고 군인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정희 소장은 단호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새벽 4시 혁명군은 한강을 건넜습니다. 큰 저항 없이 주요 시설을 점령했죠. 당시 장면 총리는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도피했습니다. 혁명군은 빠르게 방송국을 장악, 새벽 5시경 국민들에게 첫 메시지를 전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군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타도하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명에 나섰다.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삼아 경제를 재건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다. 이 방송은 대한민국 전역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일부는 환호했고 일부는 두려워했죠. 하지만 큰 충돌 없이 쿠데타는 성공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 최영철의 증언은 그 분위기를 생생히 전해줍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다. 군대가 움직였다는 거였다.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방송국은 군인들 손에 있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뭔가 바뀔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쿠데타 성공 후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합니다. 그는 의장이 되어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가 됐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는 군정을 통해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비전을 세웠고 그 첫걸음은 경제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00 남짓,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박정희는 경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의 오른팔 김종필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박정희 소장은 매일 경제를 이야기했다. 국민이 굶주리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그는 독일의 경제 기적을 모델로 삼아 수출 중심의 산업화를 꿈꿨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끈 군사혁명은 단순한 권력 탈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그 후 18년간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 경제 분야부터 시작합시다. 1961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고작 $82.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를 뒤바꿀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국가가 산업 정책을 직접 이끌며 외자를 끌어오고 수출 산업을 키웠습니다.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죠. 국민이 배고프면 나라도 없다. 경제를 일으키는 게 혁명의 첫걸음이다. 이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은 1970년대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게임 체인저였죠. 섬유, 신발, 전자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이었던 김학렬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실적을 매일 확인했다. 그는 수출이 곧 국력이라고 믿었다. 경제 성장은 인프라 없이는 불가능했죠.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며 물류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는 1973년 가동을 시작하며 중화학 공업의 상징이 됐죠. 울산, 창원, 구미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지역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포항제철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 박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항제철 공장이 생기면서 우리 마을이 달라졌다. 일자리가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다음은 안보입니다. 1960년대 북한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강조했죠.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고 국산 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강한 군대가 없으면 나라는 지킬 수 없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월남전 참전은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은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화를 벌고 군사 경험을 쌓았죠. 파병 대가로 받은 미군 장비와 원조는 경제 발전의 자본이 됐습니다. 당시 월남전에 참전했던 김상철 예비역 대령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월남전은 힘들었지만 우리 군의 자신감을 키웠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 싸웠고 그 돈으로 나라가 발전했다. 교육과 인력 개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업화를 위해 기술 인력이 필요했죠.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기술대학을 늘렸고 중급 기술자를 양성했습니다. 1970년대엔 중등의무 교육이 완성되며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민관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교육을 산업의 뿌리라고 봤다. 그는 기술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농업과 농촌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죠.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 아래 농민들은 도로를 닦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농촌은 생산성과 생활 수준이 높아졌죠.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농민 최옥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덕에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 처음으로 TV를 보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정치 시스템입니다. 박정희는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청렴한 관료를 키웠죠. 그는 정부가 경제를 이끄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힘은 줄어들고 대통령 중심의 통치가 강화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념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정책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1961년 82달러였던 1인당 GDP는 1979년 1700달러를 넘었습니다. 수출액은 4천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고속도로는 거의 없던 상태에서 1500km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10%에서 30%로 도시화율은 28%에서 56%로 뛰었습니다. 문맹률은 20%에서 거의 0%로 줄었죠. 5.16 군사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군사독재의 길을 걸었지만 경제적으로는 후진국에서 산업국가로 도약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시작됐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희생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 김영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국민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였다. 우리는 발전했지만 잃은 것도 많다. 박정희의 통치는 민주주의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언론은 검열됐고 야당은 탄압받았죠. 특히 1972년 유신체제 선포는 그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결정적 발걸음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를 빌미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민주주의 없이 발전은 독재일 뿐이다. 하지만 박정희를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박정희 덕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당시 포항제철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 이만수 씨의 증언입니다. 그때는 배고프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 길이 생겼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박정희의 시대는 1979년 그의 서거로 끝났지만 그 유산은 오늘도 논란입니다. 그는 나라를 일으킨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독재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콘텐츠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는가, 혁명가였는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유의 깃발이 하늘 높이 펄럭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